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시장 또 핵심 이슈 키워드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초전도체는 김한진 박사님과의 우리 키워드는 아니고요. 우리 이제 매크로 얘기를 해야 돼서요.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이슈는요. 네, 두 가지죠. 어쨌든 시장이 뭐 말이 되던 쏠리던 초전도체에 관심이 있는 건 맞고요.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이 여파가 얼마나 될지도 이제 관심사인데 일단 피치가 신용등급을 내렸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욕먹을 각오하고 한 것 같은데 그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사실 2011년 8월에는 S&P 네. 좀 큰 데죠. S&P가 이제 신용등급을 강등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작은 네. 신평사인 피치가 먼저 나섰습니다. 그런데 뭐 시장의 반응은 사실 뭐 좀 어제 아시아 증시보다는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뭐 그냥 무덤덤한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사실 2011년에는 한 달간 주가가 한 20% 가까이 빠졌거든요. 금값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위축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금리가 내렸죠. 시장 금리가 내렸습니다. 근데 어젯밤 뭐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금리는 치솟고요. 고용 데이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뭐 달러가 조금 강세로 갔지만 뭐 특히 뭐 금융시장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11년에는 사실 뭐 아시다시피 GDP의 0.7%씩 줄이겠다. 정부 지출을. 그렇게 합의가 됐었지만 지금은 마이너스 0.2% 미만에서 2024년 회계연도를 보내겠다. 상대적으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금 약한 상태고 그때는 뭐 동일본 대지진이라든지 또 뭐 유럽 재정위기라든지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어수선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제 미국장에서는 조금 묻혀 지나가는 그러한 이슈가 됐습니다. 네. S&P는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에 신용등급을 내리고 사실 지금 그 상태로 보니까 거기도 쭉 오는 거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제 피치가 내렸고 5월에 한번 예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 여파도 학습 효과도 좀 있는 거고요. 네. 피치는 이제 미국의 재정 상황이 빚이 많다.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맞습니다. 해마다 계속 이런 노이즈를 일으킨다. 그다음에 뭐 트럼프 때 의회 난입 사건 이런 것도 노이즈다 얘기했는데 경기 상황도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 경기에 대한 뭐 코멘트나 전망도 좀 있었습니까? 네, 뭐 경기나 뭐 금융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코멘트는 피치는 안 했고요. 다만 이제 지금 말씀 주셨듯이 미국의 근본적인 이제 부채 문제 그리고 재정 적자 문제 그로 인한 또 정치적인 좀 부담 뭐 이런 부분들을 언급한 거죠. 사실 미국의 재정 적자 GDP 비율은 뭐 2023년 회계연도에 5.8%에서 2043년 조금 먼 얘기입니다만 8.1%로 마이너스죠. 재정 적자니까 GDP에 이렇게 치솟는 아까 자막이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고 GDP 경제 규모 대비 정부 부채 규모도 지금 115%인데요. 일본이 260% 아닙니까? 미국이 2043년에는 거의 144%에 도달할 것이다. 이거는 뭐 피치가 예상한 게 아니라 미 의회 예산국 공신력 있는 CBO가 예상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피치의 전망은 뭐 기계적으로 등급을 하락하는 것은 맞는 일이죠. 네. 그럼 미국 경제는 박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연착륙 국면으로 가는 미국 뭐 관리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착륙으로 가는 방향은 맞습니까? 네, 그렇지만 뭐 어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망이라든지 뭐 월가의 전망을 조금 종합해 보면 올해는 한 2% 성장으로 완전히 뭐 지금 뭐 연착륙은 뭐 완전히 물 건너간 그러한 성장률이 나올 것 같고요. 문제는 내년도에도 그럴 거냐. 내년도에는 1% 미만 성장률이 좀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경기가 위축되는데 마이너스까지는 가지 않는다. 다만 그런 연착륙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경기가 제대로 조금 뭐 이렇게 모든 걸 훌훌 털고 이제 조금 이륙하는 시점은
내년보다는 2025년 이후가 될 거다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늘 주장했듯이 조금 둥그런 뭐 U자형, L자형 경기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관련된 영향 살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 일본이군요. 긴축 신호탄을 쏜 일본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동안 미국에 이어서 뭐 유럽, 뭐 캐나다, 영국 말할 것도 없고요. 다 긴축해서 금리 올렸는데 사실 일본만 버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근데 이제 총재가 바뀌고 중앙은행 총재가 바뀌어서 그런지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뭐 ICC 뭐 이런 얘기 어쨌든 긴축적으로 좀 분위기를 가려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조금 뭐 YCC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국채 금리가 못 오르게 네. 이제 누르는 돈을 거죠. 풀어서 예. 중앙은행이 BOJ가 이제 다 사주는 거죠. 네. 시장에서 채권을 다 사주는 그러한 뭐 일드 커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채권 수익률 조작이죠. 네, 조금 조작하면 약간 뉘앙스가 안 좋은데. 근데 뭐 조정 원래 공개 시장 조작 이것도 조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한자어로는 뭐 조작한다 이런 조작은 아닌데 아무튼 어감이 안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본은 조작했습니다. 계속 조작해 왔는데 이걸 조작하려면 계속 돈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찍어내야 되는데 이게 2013년 아베노믹스가 출범한 다음에 지금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2023년이니까 10년 동안 BOJ 일본 중앙은행의 통합 팽창이 5배입니다.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의 국채 보유량도 2013년 대비 2023년을 비교해 보니까 5배 급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을 찍어서 계속 영원히 그렇게 통화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퀘스천에 이제 도달한 거죠. 10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의 뭐 여러 가지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돈을 5배 풀고 중앙은행이 계속 주식과 채권을 주식까지도 매집했거든요. ETF를 주식시장에 사서. 이렇게 좀 왜곡된 정책이 좀 한계에 달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의 고민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만약에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일본 중앙정부의 재정 지출 중에 연간 25%, 25%가 이자 지급 비용이거든요. 이게 뭐 천문학적으로 지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뭐 GDP 대비 260%가 넘는 일본의 중앙정부의 국가 부채 비율이 이자 비용 때문에 더 치솟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진퇴양난인 상황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서서히 어쨌든 정상화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특히나 채권 시장이 최근에 왜곡돼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집중적으로 사는 10년 국채가 더 짧은 국채보다 더 금리가 더 낮은 그런 채권 수익률의 왜곡 현상이 굉장히 금융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고 또 기관 투자가나 혹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뢰가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정상화시키는 과정인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금 서서히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구로다 총재가 그만둔 게 4월인가쯤 되는데 그죠? 네. 신임 총재는 어쨌든 급격한 변화는 가져가지 않을 거로 봤는데 뭔가 좀 움직입니다. 이름도 잘 안 헤어집니다. 우에다 가지오 그죠? 하도 구로다가 오래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가지오 총리, 가지오 총리는 이름이 외워지지 않는데 이게 엔화하고도 있습니까? 엔화가 요즘 워낙 약세잖아요. 엔화가 지금 143엔. 네. 이렇게 긴축으로 가려는 거는 좀 엔 약세를 좀 막아보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일단 시장에서 보는 것은 뭐 일본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일본은 세계 1, 2위 채권국이지 않습니까? 그 일본 이외의 국가에 많이 이제 돈을 깔아놨는데 일본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뭐 그 많은 해지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뭐 국내에서 국채를 사면 되니까요. 일본 기관 투자가들이요, 뭐 보험사라든지 연기금들을 이제 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일본의 자금이 지금 해외에서 일본 본국으로 환류된다라는 것은 이제 엔화 강세 요인입니다.
그래서 엔화 안정을 조금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실제로는 뭐 며칠 사이에 엔화는 조금 약세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네. 그거는 뭐 재정 악화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일본의 조금 민낯 이런 것들도 조금 시장에서 우려의 감각으로 우려 섞인 어떤 시선으로 환율 시장을 조금 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최근에 일본은 경제가 조금 좋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직접 투자도 늘고 설비 투자, 지방 건설 경기 이런 것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직접 투자가 증가하면 일단 일본 쪽으로의 이제 자금 유입, 엔화 강세 요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엔화 강세 요인과 약세 요인이 지금 혼재돼 있는데 네. 지금 그래도 FDI가 증가하고 일본의 기관 투자가들이 일본 내부로 자금을 환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수익률 곡선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엔화 방향은 그렇게 급격하게 움직이기보다는 140엔 정도에서 상당히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음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증시 전망에 관한 겁니다. 서머랠리가 7월에서 가느냐, 뭐 쉬어가기냐, 쏠림은 해소될 것이냐, 뭐 이런 궁금증들이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국내 8월 전망 전략은 좀 한꺼번에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당분간 주도주가 부재하겠죠. 관건은 뭐 미국의 기술주들의 향방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보다는 좀 불리한 게 미국은 뭐 약간 내용이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은, 물론 높습니다. 지금 7개 아주 빅테크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AI라는 굵직한 스토리, 굉장히 강한 스토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조정이 조금 그렇게 큰 폭으로 미국장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2차 전지의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상황이다. 밸류에이션상. 그런 상태에서 그동안에 상반기에 쏠렸던 특정 업종, 특정 종목 중심에 조금 열기시키기가 지금 날씨가 더운데 주식시장에서도 좀 뜨거운 것을 조금 식히는 그런 과정이 8월 장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국내 8월 전망까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김한진 박사님의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시청자들을 위한 투자 인사이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어머님 말씀 같은데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너 길을 가라. 예. 박사님 말씀입니까? 아니 뭐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걸 제가 캡처했습니다. 네. 누구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의미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비교하다 보면 사실은 질투하게 되고 예. 질투하게 되면 포모, fear of missing 네. out.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쫓아 사게 되고 주식을 쫓아 팔게 되지 않습니까? 네. 자기만의 투자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으로 또박또박 그냥 갈 길을 가면 그게 이제 성실하게 그런 투자를 지속하다 보면 수익이 네. 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가져나왔습니다. 네. 남과 비교하지 말라. 제가 여기다가 한 자만 더 붙이면 남들 주식 오르는 거를 시기하지 말라. 그죠? 네. 시기하면 안 됩니다. 내 주식에 내 기업의 차례를 기다리면 됩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